안녕하세요, 김태호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제가 1심을 진행을 해서 그 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이고요. 사건 번호가 2로 시작하는데 사건 접수가 2022년 거의 겨울에 있었고 1년 정도 재판을 했습니다. 판결 선고가 2024년 1월 19일입니다. 얼마 안 됐죠. 원고는 개인 이름 있고 성남시에 계신 분이고요. 소송 대리인 김태호 변호사, 그리고 이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그 다음에 주식회사, 여기는 업무대행사입니다. 보통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업무대행사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하고 업무대행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회사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450만 원을, 공동하여는 과거의 연대책임, 연대하여와 비슷합니다. 연대하여 원고에게 6,445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이게 주문이 났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을 한다. 제1항, 1항은 가지평할 수 있다. 가지평은 꼭 붙여야 되죠. 당연히 피고들은 항소를 할 거기 때문에 확정 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지평을 붙여야 됩니다. 청구 취지는 제가 원고 대리에서 청구한 겁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445만 원 지급하라. 주문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똑같죠. 100%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청구 기회가 간다 나온 이유는 이자 계산에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청구 기회가 나온 거고, 소송 비용은 100% 피고들이 부담한다 나왔기 때문에 원고가 전부 승소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유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인정사실, 피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조합은 아니죠, 조합 설립을 위해 구성된 단체고, 피고 주식회사는 이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무대행사죠. 업무대행사는 다시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내용은 다 이렇죠. 영업직원 관리, 분양계획 수립, 실행, 분양을 위한 교육 자료 준비 및 분양 지원, 지역주택조합이나 이런 것들 가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상대하시는 분들이 추진위원회도 아니고 업무대행사도 아니고 대부분 이 분양대행사 상담사들을 믿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분양대행사의 직원들이죠. 그리고 분양대행사들은 추진위원회와 또 업무대행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이런 분양대행사들이 밑에 있는 직원들이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해서 저희 변호사들도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서 계약을 취소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나 이런 것들로. 보겠습니다. 원고는 19년 12월 7일경 신축된 아파트 101동 1006호,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지만 정해진 게 아닌데 101동 1006호라고 써놓죠. 근데 이것도 나중에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계약서에 있습니다. 아파트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했고 분담금으로 6,445만 원을 납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 추진위원회가 작성한 조합 설립 인가 및 사업 승인 미신청의 사유로 원고가 철회 또는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계약 해지와 함께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환불한다라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이런 안심보장증서를 주는 이유가 이쪽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몇 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받고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을 시켜야 되는데, 사람들은 원금을 잃게 될까봐, 또 사업 진행이 안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불안해하죠. 그 불안감을 없애주기 위해서 없애는 건 아닌데 없애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런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를 합니다.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이나 이런 분양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교부를 하죠. 그래서 우리 원고도 이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를 받았고, 그 내용은 나중에 사업이 안 되면 전액 환불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추진위원회가 발행한 안심보장증서에는 그 과정에서 총회의 결의는 없었다. 이게 문제는 거죠. 안심보장증서에 대한 총회 결의가 없었다. 그래서 원고는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주의적 주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주된 주장이란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계약을 취소한다. 취소를 해서 부당이득으로 분담금을 반환해라. 아니면 불법행위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게 저희 원고의 주장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안심보장증서 환불보장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분담금 전액을 환불할 것처럼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해서 원고를 기망했기 때문에 원고는 속았다. 그래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 이게 원고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안심보장증서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유효할 것 같지만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대법원 판례상 비법인 사단입니다. 비법인 사단의 재산은 총유물인데 나중에 사업이 무산됐을 때 그 재산을 다시 100% 환불하겠다. 이거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죠. 총유물의 처분행위에는 그 사원총회에 결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결의가 없기 때문에 무효다. 이 논리입니다. 또 저희 두 번째 주장은 특정 동호수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했다 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결국은 판단을 받지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인신보장증서 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법원은 어떤 논리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두 번째 논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예비적으로 사정 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 이 조합 현장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어요. 사정 변경에 의해서 계약 해지 주장을 했었는데 이것도 판단은 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죠. 관련 법리. 이 대법원 판례에 쭉 설치가 되어 있고 지역주택조합은 단체로서 주요 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고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민법에 따라서 총유물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정가에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총유물 관리 처분 행위는 무효다. 이게 확고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그리고 안심보장증서가 무효라면 당연히 이거를 교부하면 안 되는 거고 설령 교부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무효다 뭐 이런 말도 안 되겠지만 무효다라는 걸 고지해야 되겠죠. 그런데 고지를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원고는 이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속았다. 사기로 취소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고 추진위원회는 안심보장증서는 단순 채무부담 행위다 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법원은 단순한 채무부담 행위가 아니라 총유물의 처분행위다 라고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그 다음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가 피고 추진위원회 명의로만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들 사이에 업무 대행 용역계약에 따르면 피고회사의 업무 범위에 조합원 모집 관리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회사는 여기서 피고회사는 업무대행사입니다. 피고회사는 이 사건 계약서에 병 업무대행사로 표시되어 있을 뿐만 이 피고회사도 안심보장증서가 작성 교부되는 취지 등에 관해서 알고 있었고 업무대행사가 분양대행사 직원들을 교육까지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 업무대행사가 안심보장증서를 작성 교부하는데 가담했다. 결국 피고들은 합심을 해서 원고를 속였다는 거죠. 둘이 공동해서 피고들인 공동해서 원고에게 6,445만원을 반환해냈다 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추진위원회는 보통 다 돈이 없죠. 신탁계좌에도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다 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피고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 피고로 업무대행사를 넣는 것이 원고의 채권 확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김태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